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놀입니다. 오늘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라마 MBC의 금토 드라마인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이 마침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생방으로 챙겨볼 수는 없었고요. 아쉬움을 약간 가진 채로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보고 와서 이거는 내가 영상을 빨리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드라마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특히 이 드라마가 막 엄청 진지한 드라마가 아니라 거의 뭐 웹소에 가까운 현대 판타지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 영상보다는 조금 더 다른 텐션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전반적인 이제 서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왜 노무사 노무진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유쾌한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동감하기도 했는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원래 기자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노무사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꾼에 가까운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이 신선하고 굉장히 동감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처제랑 이제 같은 사무실을 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처제가 실장인데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이제 1인 사무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법인화를 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개업한 지 한 2년 정도 돼서 그 개업 초기에 그 짠내나는 많은 스토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와이프가 본업과 별개로 이제 제가 뭐 우편물을 많이 붙여야 된다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실장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가끔 이 실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다른 노무사들도 다 비슷하게 사나 보다 그런 평균적인 모습들이 이런 극화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짠내난다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무진이 굉장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다가 망하고 나서 중간에 대사로도 나오지만 로스쿨을 가지 뭐하러 노무사를 따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통념상의 이런 인식까지 보여주면서도 결국에는 노무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YTN 관둘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한 7년 전이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기자들도 잘 몰랐어요. 사회부 기자들 정도나 좀 알고 인터뷰로 만나고 저도 그렇게 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던 사람으로서 특히 연차 높은 분들한테 저 노무사 하려고 퇴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막 부장들은 막 무슨 네가 농사를 짓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게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공부를 해가지고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뭐 대출도 받고 이제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막 건물 주인 찾아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다행히도 월세를 못 내서 이 사무실을 이제 유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는 1년차 때도 없긴 했지만 모든 개업한 노무사들이 초반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저는 그래도 한 2년 6개월 정도 법인을 다니다가 개업을 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노무진처럼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개업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랑 예전에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던 최소한 노무사님도 수습 끝나자마자 나오셔가지고 용감하게 개업시장에 뛰어드신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면 진짜 초반에는 자기 인건비 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막 크몽이나 네이버 익스퍼트 뭐 이런 이제 플랫폼들 통해 가지고 노무사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도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30분에 5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너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니까 50% 할인 달고 이런 부분들도 깨알같이 현실을 되게 잘 고증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뭘 하는 직업인지를 굉장히 좀 자기적일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할 노, 힘쓸 부, 선비사. 노무사라는 그 글자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토대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물론 당연히 흥행을 바라고 있고 그것도 저희의 이익과도 굉장히 일관되게 연관되는 부분이겠지만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의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사회초년생 대상 강의를 좀 70% 정도 하고 재직자 대상 강의를 30% 정도 하는데 재직자분들은 그래도 요즘 웬만하면 노무사
내부에서 다 아세요. 적어도 들어는 보셨고 대충 뭐 하는 직업인지는 아는데, 중고등학생 내지는 사회초년생 이제 취업 준비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들이 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청년 정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잘 몰라요.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혹시 그럼 여러분들 세무사는 아시냐? 라고 하면은 세무사는 다 안 돼요. 세무사 모르는 친구들은 보통 없더라고요. 그럼 세무사는 뭐 하는 직업이냐라고 했을 때 세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법 업무를 하는 사람이 세무사고, 그래서 그럼 노무사는 뭘까요? 노동법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을 되게 잘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적어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공인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뭐 이걸 공인 노무사에서 물론 제작 일부 지원 내지는 검수 같은 걸 해준 거로 나오지만, 그냥 일반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만으로도 이해도 내지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 1년에 500명 뽑힌다라고 하는데, 500명이 뽑힌 적이 제 뒤로 한 번 있었는데 보통 이제 350명 정도 뽑히고 있는데,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노무사 인기가 안 그래도 요즘 수험판에서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은 나도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후배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상상을 좀 해보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돌아와서 노무진 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노무진 일당이 반사기적인 행동을 하려고, 사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분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앞에 첫 자만 빼면은 사실 저 같은 노무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노무사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임금체불 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이런 일반 노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원하청 관계를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는 노무사예요. 근데 원하청 관계 전문이라고 하면 두 가지 법을 되게 많이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파견법이에요. 굳이 하나를 제가 현직자로서 꼽자면, 뭐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신분인 분들을 쓰다 보니 그런 식의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극전개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제 기숙사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숙사도 운영하는 게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운영보다는 외부 이제 인력 공급업체라고 합니다. 이쪽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직 형식으로 공급받으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사에는 뭐 흔히 말하는 스텝 직군 한 10명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부에서 끌어다가 쓰는 그런 형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고 법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산업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실제로도 산업안전 부분이 저의 꽤 큰 킥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산안법 안 건드리는 노무사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이 실제로 가면 그렇게 해요. 저희가 물론 쳐들어가진 않고, 이제 뭐 공단의 위탁을 받아서 뭐 점검을 하거나, 뭐 컨설팅,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컨설팅들, 아니면은 아예 사적으로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만나서 하는 이런 컨설팅도 진행을 해보고 있지만, 가면 저희들 실제로 보는 게 다 그것들입니다. 뭐 센서가 안 달려 있다, 뭐 절곡기가 되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되게 위험한 장비들이 뭐 제대로 된 안전 수칙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보면은 깨알같이 막 그런 표지 같은 건 다 붙여놨어요. 그 얘기인즉슨 적발 자체는 되지 않으려고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갖춰놨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노무사들이 현장 시찰에 나갔을 때, 물론 노무사 앞에서 그렇게 안 하시겠죠. 더 조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유도하고, 저희는 어쨌든 공무원은 아니니까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 뭐 리스크 진단 내지는 개선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특히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인데, 그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노무사들 자문을 잘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서는 굉장히 막장인 그런 상태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H빔이라고 합니다. 그 떨어지는 것, 그 빨간 자주색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 부분도 되게 웃겼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계약서 쓰실 때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시잖아요. 특히 저도 노무사가 된 다음에나 좀 열심히 봤지, 지금 그 전에 생각해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제대로 된 첫 취업을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그때만 해도 계약서 쓰라고 하니까 그냥 돈 정도 보고 출근하는 날짜 정도 보고 보통 그냥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그 내용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극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하는, 심지어 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마 그 계약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무진이 그 계약을 통해서 살아났고, 사짜짓
딴짓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특히 공익적인 억울한 사람들의 이런 뭐 마음을 풀어주는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서울시정입니다만 이를 통해서 아마 그걸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용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될 2화 내용에서 그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화를 보고 느낀 점은 굉장히 공부를 잘 했고 고증도 되게 잘 지켜진 편이다. 그리고 노무사의 눈물 나는 제 가장 잘 팔린 영상 중에 하나인 노무사 돈 못 번다 라는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무사들의 쉽지 않은 개업의 이 험난한 과정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딱 하나만 고증이 정말 안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경호 씨 왁구를 가지고서도 영업을 못할 정도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도 어쨌든 영업직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생겨야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다만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말을 잘한다거나 선한 인상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정경호 씨가 거기서 뭐 자벌레로 비유가 되는 허당 캐릭터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조용히 계시면 되게 잘생기고 후광 나는 그런 사람인데 저런 얼굴을 가지고서도 영업이 안 된다는 건 정말 극적인 말도 안 되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노무사가 되게 잘생긴 이미지로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착각과 좋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2화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